개신교 연합기관 중 한 곳인 한국교회연합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교계연합기구 차원에서 특정 후보를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논란입니다. 조용기 목사의 처남이자 20대 대통령 예비후보로 등록한 김성광 목사를 홍보하는 듯한 광고가 국민일보에 실렸습니다. 해당 광고에 그 이름을 명확히 명시하진 않았지만 누가 후보인지 특정할 수 있어 공직선거법 위반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개척 지원금을 지원했다 저성장교회라며 지원금을 회수한 사례를 취재했습니다. 평화나무가 TBS의 출연금을 단번에 대폭 삭감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오 시장은 TBS에 대한 예산 지원을 무기로 방송 편성에 개입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화나무 뉴스 박지희입니다. 개신교계 연합기관 중의 하나인 한국교회연합이 지난 1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선언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개신교계 군소교단을 중심으로 모인 연합기관이라 할지라도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정당의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은 부적절하다는 건데요. 이런 가운데 한국교회총연합은 지난 2일 교회나 단체가 정당과 후보를 지명해 지지를 표명하는 것은 각별히 주의할 일이라며 한교연과는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교회연합이 지난 1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윤석열 캠프 종합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의 환담 이후 벌어진 일입니다. 최기수 한교연 사무총장은 비판도 감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고요. 우리 권성동 의원이 오셔가지고 함께 저기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지지선을 해준 겁니다. 그거 상관없어요. 우리는 이번에 정권 교체가 우리의 희망이니까 그래서 한 거예요. 예. 그거 안 되면은 이제 단일화된 사람으로 저희가 해야 되겠죠. 한교연은 지난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 특정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행위가 아니라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최 사무총장은 그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무속 논란에 대해서도 충분히 지도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분들이 사과를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주의를 시키고 보자니 그건 본인은 모를 수도 있고 이게 그냥 하다 보면 진행될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수행하는 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하도록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지지 선언이 즉각적으로 이뤄진 만큼 한교연 내부에서는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저는 잘 몰라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저는 그냥 오셨다 간 것만 알고. 군소교단들이 모인 연합기관이라도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교연의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 연합기구에 속해 있는 교회들 그리고 교회 교인들의 의견을 정말 수렴한 거냐. 만일 그런 교인들의 의견을 수렴한 과정이 없었다면 이것은 교계 지도자들의 일종의 월권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라기는 기독인들이 이런 교계 단체가 누구를 지지를 하든지 간에 교인들은 독자적으로 독립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입각해서 올바른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 한국교회를 대표한다는 개신교계 연합기관이 앞장서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했던 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전가훈 씨가 대표회장으로 취임한 2019년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1년여 전부터 국민혁명당의 전신인 기독자유당과 MOU를 맺거나 정치를 영적으로 감독하겠다며 전국 253개 지역구에 지역연합회 결성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한교연의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이 다른 개신교계 연합기관으로 확산하지는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
이에 대해 한국교회 총연합 관계자는 지난 2일 평화나무와의 통화에서 한교총은 특정 정당,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할 계획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교총은 지난 2일 발표한 논평에서도 교인 개인의 정치적 선택은 교회의 지도자가 강요할 수 없다며 교회나 단체가 정당과 후보를 지명해 지지를 표명하는 것은 각별히 주의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평화나무 뉴스 김준수입니다. 조용기 목사의 처남이자 20대 대통령 예비 후보로 등록한 김성광 목사의 기도원 광고가 국민일보에 실려 논란입니다. 국민일보에 기도원 광고가 게재되는 건 일상적인 일이지만 이 문제는 대통령 후보로 등록한 김 목사의 가족사와 이력 등이 그 어느 때보다 상세히 기재돼 있어서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신비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용기 목사의 처남이자 제20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 김성광 목사가 운영하는 기도원 광고입니다. 해당 광고는 지난 2일과 3일 국민일보와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에 게재됐습니다. 김성광 목사의 이 같은 광고는 처음이 아닙니다. 김 목사는 올해 초부터 9월 28일, 9월 29일, 10월 5일, 10월 6일 등 예비후보 등록 이후에도 여러 차례 걸쳐 무소속 대통령 후보라는 문구와 함께 공약사항처럼 보이는 사항들을 기재했습니다. 이번 광고에는 대통령 선거 출마와 관련한 언급은 빠졌지만 김 목사의 학력과 경력, 심지어 가족사까지 명시한 것이 눈에 띕니다. 공약사항처럼 보이는 내용도 기도 제목으로 둔갑해 포함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제69조에는 선거기간 개시일로부터 선거일 전 2일까지 정견이나 정책, 정치자금 모금,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경우 이 같은 홍보 게시는 내년 2월 15일부터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통령 예비후보로 등록한 김성광 목사의 이 같은 광고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냐는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바꿨잖아요, 제가요. 광고 바꿨으니까 제가 광고 바꾼 거 갖고 뭐라고 하시면 있는데. 제가 인터뷰 이거 안 하겠습니다. 국민일보와 조선일보로부터 답변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동아일보만 확인 후 조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아직 선관위에서는 전혀 연락을 받은 게 없어서 보통 저희가 중단을 하고 있는데 광고주나 그 광고 대행사 통해서 확인을 해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평화나무는 해당 광고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한 상태입니다. 평화나무 뉴스 신비롬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개척학교를 운영하면서 부목사들의 개척을 지원해왔죠. 지원금은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 규모인데요. 그런데 성장 여부에 따라 지원금을 회수하는 바람에 결국 교회를 팔아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는 목회자까지 발생했습니다.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결국 이자 없는 사채였던 셈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권지연 기자가 상황을 파악해봤습니다. 충청남도 태안 시골마을. 덩그러니 놓여있는 컨테이너 박스는 김 목사의 보금자리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목사로 활동했던 김 목사는 2012년 개척학교를 수료하고 강원도 삼척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 건물 구석구석 김 목사의 손이 안 거친 곳이 없습니다. 정말 기도하면서 했거든요. 하나님, 이 교회가 바로 서고 건강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면서 진짜 하늘에 미라를 심는 것처럼 제가 장들을 심고 정말 평생에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해본 적도 없는데 하나하나 해가면서 만들어가요. 오신 분들은 와 목사님 잘 됐어요 하지만 사실은 피와 눈물이 기도가 담겨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 예배당만 이렇게 봐도 저는 하나님 오늘도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그러나 교회의 토지와 건물은 모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저당 잡혔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개척자금 1억 5천만 원을 지원했다는 이유입니다. 대리운전의 택배, 공공근로 등 가리지 않고 일하며 지역을 돌봤다는 김 목사. 여의도에서 돈 모은 것도 아니고 없는 상태에서 생으로 가서 제 모든 가진 것들 벌었던 걸 다 교회에다 다 올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지역 연탄 나눔하고 어려운 교회들 봉사하고 선교하고 NGO 활동 후원금 보내고 그때 없는 성도들을 제가 홀로 독거노인 권사님들이 이런 분들 병수발 다 하고. 그러나 2019년 10월 6일 김 목사는 청천벽력 같은 고문 한 장을 받게 됩니다.
그해 10월 말일까지 지원금 1억 5천만 원 환수 계획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3년 연속 저성장 교회로 평가됐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당시 김 목사가 받은 공문에는 환수 계획서를 제 날짜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강제 집행 절차에 들어간다는 엄포성 문구까지 적혀 있습니다. 저성장교회가 아니고 네. 목회를 이제 포기하는 분들, 그분들이 목회를 먼저 목회를 포기하는 경우라는 말씀이세요? 포기하는 경우가 있고 네. 몇 차례에 걸쳐서 이제 권고를 하고도 예배를 정상적으로 못 드리면 그 실사를 다 나가시고 한다는 말씀이세요? 실살 나가죠. 그러는 거를 한 번도 통보받지 못했는데 그냥 공문만부터 받으셨었던데요? 어떻게 된 걸까요? 그 암행도 가고 네. 실살하는 게 고령자 위주였다면은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서 아무래도 성도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런 아니 거를 혹시 성도 그러면 그러면 숫자를 기준으로 하진 않아요. 확인 결과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회개척국은 2015년 관리규정집 제14조 1항과 18조에 교회 창립 3년 경과 후 출석 성도가 10명 이하인 경우를 관리 대상으로 삼고 이 경우 교회 개척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개척 나간 김 목사에게까지 이 규정이 소급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김 목사는 결국 교회를 매각해 지원금을 갚은 후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원금 회수하라고. 아니 개척교회에서 회수할 방법이 뭐가 있어요? 교회 문 닫고 팔아서 파는 돈으로 갚는 수밖에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대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남은 건 교회를 개척하고 운영하느라 쌓인 빚, 그리고 상처받은 마음, 성취하는 욕심뿐입니다. 정말로 자기들이 교회를 팔아가지고 정리하고서 회사에 가면 차라리 덜 가슴아. 근데 내가 세운 교회를 내가 팔아가지고 그 자금을 환수하고 이렇게 났을 때 그 목회자 심정은. 근데 목회자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버티는 거지. 세상 사람 같으면 한순간에 내 사업장을 다 뺏겼어. 견딜 수 있겠어요? 사채업자들도 이렇게 안 해요. 1억 5천만 원에 그 돈이 없어서 우리를 뺀다면 얼마든지 내가 기꺼이 내가 스스로 반납하고 하겠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그 자금들은 어디로 갔고 지금도 미자립교회 후원원금을 걷고. 이분은 폭력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삶의 바운다리, 생계, 더 나아가 목회가 완전히 폭파당한 거예요. 폭파. 그리고 늘 얘기하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하면서 한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나 있는지. 그리고 지방은 지금 다 소멸도시가 많아요. 그곳의 할머니는 영혼 아닙니까? 그리고 다만 실적 몇 명 나오나 이걸로 한다는 것은 교회론이나 너무나도 배치되는 그런 행동입니다. 한편 여의도 순복음교회 홍보국을 통해 이영훈 담임 목사의 입장을 듣고자 했으나 아무런 답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기준을 이렇게 세우고 이거를 회수할 때 이영훈 목사님 사인을 다 받는 거죠? 개척국에서 사실은 거의 이제 전결을 한다고 봐야죠. 아, 이영훈 목사님한테까지 보고가 안 돼요? 이용 목사님이 최종 사인은 하시겠지만 워낙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거의 우리가 면담을 하면 5분뿐이 못해요. 그래도 이영훈 목사님 다른 것도 아니고 이제 교회론을 전공하신 분이라서 이런 사안은 꼼꼼히 보시지 않을까. 일방적으로 그걸 해수하고 그러진 않아요. 그런 것만 아시면 돼요. 평안하모 뉴스 권지연입니다. 서울시가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에 대한 출연금을 122억 원가량 삭감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올해 출연금 총액 375억 원을 기준으로 무려 32.6%를 단번에 삭감하겠다는 건데요. 이는 지난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당시 후보가 TBS의 예산 지원을 무기로 방송 편성에 개입할 수 있다는 취지로 했던 발언을 실행에 옮긴 것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4.7 보궐선거를 앞둔 지난 2월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 후보가 한 매체와 나눈 인터뷰의 일부분입니다. 이제 시장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바로잡을 건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게 예산 지원을 안 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지난달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TBS가 정치적으로 편향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결국 TBS 미디어 재판의 출연금 122억 원을 삭감할 뜻을 밝히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예산권으로 TBS 옥죄기를 실행에 옮긴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김어준 축출 내지는 TBS 길들이기의 일환이라는 겁니다. TBS의 내년도 예산안입니다. 인건비가 262억 원, 행정경비 5억 원 등 행정운영경비가 312억 원입니다.
이 밖에 고정비용만 376억 원에 달합니다. TBS의 경우 상업 광고도 허용되지 않는 데다 서울시 출연금 지원이 30% 이상 삭감될 경우 사실상 프로그램 제작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 같은 지적은 서울시 의회에서도 나왔습니다. 지난 3일 오전 열린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윤종장 시민소통기획관은 음악방송만 틀 각오로 재정 독립을 하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평화나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TBS 방송 편성에 개입하려 한다고 보고 5일 광진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지난 4.7 보궐선거 과정에서 한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 후보자의 발언이 방송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고발했으나 검찰은 피고발인 소환조사 한 번 없이 속전속결로 각하처분한 바 있습니다. 평화나무 뉴스 신비롬입니다. 단신입니다. 강요 및 강요 방조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빛과진리교회 김명진 목사와 리더 2명에 대한 2차 공판이 오는 9일 오후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평화나무 미디어 비평지 저널리즘 24호가 내주 발행됩니다. 평화나무 성경 공부 프로그램인 수요사경의 100회 특집이 7일 오후 3시 생명사랑교회에서 진행됩니다. 100회 특집은 10일 저녁 7시 30분 송출될 예정입니다. 평화나무 후원금 증액 회원들에게 드리는 기념 선물이 발송됩니다. 선물로는 김용민 이사장의 시편 낭송과 박순찬 화백의 감사엽서, 그리고 대한민국 대개혁 떼수건 등이 발송됩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